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여러분 풀기 어떠셨나요? 요즘에 보면은 그 수능 문제 때문에 내년의 수능은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앞으로의 수능은 어떻게 달라질지 많이 고민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를 잘 다지게 된다면 수능에 어떤 유형이 나오든 문제가 어떻게 바뀌든 서술형이든 그리고 객관식이든 여러분이 풀 수 있는 큰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수능의 유형 혹은 문제의 난이도와 문제의 응용력 때문에 전혀 흔들릴 수 없도록 이번 문제는 제가 기본기에 충실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적당한 화학적 지식을 알고 있다면 18번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금세 감이 아니라 기본기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보기 전에 상대값이 무엇인지를 짧게 설명을 해볼게요. 상대값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면서 알아보는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값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와 약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례와 약분이 어떻게 가능한지 다음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값이 있는데 네모에 들어가는 값이 있고요. 세모에 들어가는 값은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네모에 들어가는 값은 A의 3개가 되겠고요. 세모에 들어가는 것은 B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때의 값은 A3 그리고 B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비율은 1대 2니까요. A3은 하나의 비율로 그리고 B는 2개의 비율로 커지게 됩니다. 이때 비례 관계일 때 A가 6개가 된다고 했을 때 B는 A가 2배만큼 커졌으니까 역시 2배만큼 커지게 될 거고요. B는 총 4개가 되겠죠. 다시 한번 비례 관계를 보게 된다면 A가 30개가 들어갈 때 B는 20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약분의 관계를 볼까요? 약분은 이 값을 서로 약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10으로 약분이 된다면 A는 3이 되고 B는 다시 2가 되어서 이것과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비례와 약분이 가능한 것을 상대값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알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번 문제에 표는 원소 X와 Y로 이루어진 기체라고 하는데요.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5 이하이다. 그리고 원소 X와 Y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일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분자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X, Y 이게 아까 상대값이었던 네모와 세모의 개념이 되겠죠? 이때 가는 상대값이 4가 됐으니까 X가 1일 때 Y는 4가 되고요. 나는 1일 때 1, 다는 1일 때 3 이렇게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다의 분자량이 나와 있네요. 이것을 통해서 분자량의 공식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 나는 하나의 X 그리고 하나의 Y가 더해져서 44가 나왔고요. 다는 하나의 X, 3개의 Y가 합쳐져서 76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가 2개가 있고 2개의 방정식이 있다는 것은 미지수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 공식을 1번, 두 번째 공식을 2번 해서 1번 공식에서 2번 공식을 빼주겠습니다. 자, 이런 공식이 나왔는데요. 여기 x값은 없어지고요. y에서 마이너스 3y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이때 y값은 16이 나오죠. 원자량 16을 갖는 원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산소죠. 만약에 산소의 원자량을 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Y는 16이란 값을 구했으니까요. 여기 한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Y는 산소고요. 원자량 16을 갖습니다. Y를 구했으니까 Y를 1번 식에 대입을 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X 더하기 16은 44니까요. X는 28이 나옵니다. 28의 원자량을 갖는 것은 규소가 있고요. 이 28은 또 한 번 약분이 되는데 2로 약분을 시키게 되면은 14가 나오면서 14의 원자량을 갖는 것은 질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약분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X는 규소일 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질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Y에 들어가는 것은 산소가 맞지만 X에 들어가는 것은 규소가 하나일 때가 있고 혹은 14의 원자량을 갖는 질소가 2개가 들어갈 때가 X의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나의 경우 각각 1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산소니까 여기가 규소일 때는 하나 그리고 여기가 질소일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바로 네모의 값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규소일 때는 다음과 같이 가나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X가 질소일 때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가를 보게 되면은 분자당 군성 원자 수는 5 이하인데 6개가 나오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상대값은 비례와 약분이 가능하니까요. 이것을 한번 약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총 NO2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가의 X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X를 구하기 위해 분자량 규소는 28이고요. 그리고 산소의 분자량 16 곱하기 4를 해주면은 총 92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질소는 14고요. 16 곱하기 2니까요. 이때는 46이 나옵니다. X가 하나의 규소의 원소인지 혹은 X가 N 질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 수를 알아볼 건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원자 수니까요. 아보가드로의 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질량당이니까 몰 질량의 단위로 시작을 해서 수의 개념으로 끝낼 겁니다. 우선 몰 질량이라는 것은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는 다시 몰, 그 다음에 여기서 몰에서 개수의 개념으로 가는 이 공식이 중요합니다. X가 규소일 때는 몰 질량이 92g per 몰이고요. 이때 1g당이라고 했으니까 1g을 적어주면 0.011몰이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공식이 이렇게 나왔죠? 이 몰을 다시 개수로 하기 위해서는 0.011몰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공식이 바로 이렇게 나왔겠죠? 자, 이번에는 X가 질소일 때를 보게 되면은 몰 질량은 총 46이기 때문에 46g per 몰 분의 1g을 하면 약 0.022몰이 되고요. 0.022몰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수를 구해주면은 개수가 나올 겁니다. 이번엔 나를 한번 비교를 해서 살펴볼게요. 총 몰 질량은 여기 분자량이 나와 있으니까요. 44g per 몰이 되겠고요. 1g당 있으니까 1g을 이렇게 해주면은 약 0.023몰이 나오고요. 이때 0.023몰 곱하기 아보가드로의 수를 해주면은 1g당 전체 원자수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가는 22가 나왔고 나는 23이라는 상대값, 비례값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규소일 때는 0.011 대 0.023이니까 맞지가 않지만 X가 질소일 때는 0.022, 0.023이니까 비례되는 22, 23 값이 맞겠죠? 그렇다면은 X는 규소가 아닌 질소라는 값이 나오고요. 가는 NO2, N2O, 그 다음에 N2O3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억. Y의 원자량은 16이다. 맞죠? 산소니까 기억은 맞고요. 나의 분자식은 XY다. XY는 우리가 말하는 이 비례식을 얘기를 했고요. 나의 분자식은 아산화질소죠. 그렇다면 니은은 XY가 아니라 X2Y가 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립니다. 그리고 X는 46이라고 했는데 X가 질소일 때 46이 나오니까 디귿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있는 3번입니다.